안녕하세요. 원용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그러면 어, 제가 생각하는 고양시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해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오늘 만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양시에는 왜 기본소득이 필요할까요? 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우리 고양 시민 중에는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들이 가구당 그 수입이 들어오는 것에서 그다음에 이제 지출을 뺀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 이런저런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일산 신도시 및 그때쯤 일산 신도시와 같은 시기에 분양하고 입주했던 대개 90년대 초반이죠. 초중반에 입주했던 아파트들이 노후화가 되고 있는데 이때 같이 만들어졌던 상권들 라페스타, 웨스턴돔, 원마운트 또뭐 일산의 가로수길 그다음에 구도심의 상가들도 지금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일산 신도시는 망했다, 고양시는 힘들다,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고양시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의 호주머니가 굉장히 얇아졌다는 얘기죠. 돈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좀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그 구도심, 원당이나 능곡 이런 쪽들의 재개발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거기에 사시던 그 세입자분들이 지금 난민 형태로 다 뿔뿔이 흩어지셨습니다. 이걸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기본소득을 만들어야 되겠다, 고양시만에 이런 생각도 쭉 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물론 기본소득을 하시는 지금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겠죠. 경제활동 소득이 더 크지 정부에서 주는 그 뭐 기본소득이라고 해봐 기껏해 업자 한번 뭐 이번 소액 쿠폰처럼 한 번 주시는 뭐 15만 원, 10만 원 또 뭐 지난번 그 코로나 사태 때 재난지원금 25만 원 한 번 준 거 갖고 삶이 바뀔 수 있느냐 그 말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 수익이 더 크고요. 이거는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자체가 시장에서 승수 효과를 나타내면서 적은 금액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시장 경제의 마중물 역할까지 해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국내에서 최초로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이 복지 정책을 넘어선 경제 정책이라고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지금 고양시에서 갖고 있는 답답한 문제 중에 하나가 대형 규제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산업체, 대규모 산업체 또는 대형 회사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업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꾸 악순환에 빠지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월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이든 뭐 일성이 아니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무슨 뾰족한 수가 있다는 거냐라고 아마 질문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제가 경기도의원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했던 얘기인데 예산을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산 재구조화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소비 쿠폰 같은 또는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재난지원금이나 이번에 나가는 소비 쿠폰처럼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것에서 이렇게 같이 매칭 펀드를 해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고 두 번째는 예산을 한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좀 조정 여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거를 재원을 잡고 기본소득 조건을 만든다라고 지금 준비해야 된다. 이거 첫 번째 생각입니다. 제가 늘 생각해왔던 거 예산을 재조정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햇빛 기본소득이라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지금 이 사례는 신한군에서 이미 태양열 발전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지금 주민들에게 매월
15에서 30만 원까지 드리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졌고 굉장히 그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 태양열 발전을 고양시 전체에 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전체 태양광 발전소 발전할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디다 만들까요? 지금 우리 공영 주차장 다 그 위에 덮개 씌우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유로를 가 보시면 자유로 가운데 부분은 이런 중앙적으로 방역단체가 관리를 하지만 경사면 같은 노면 그 경사면 같은 부분들은 고양시도 안 할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는 짜투리 토지들을 다 활용을 해서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국비 사업을 하든지 에스코 사업 형태로 빌려서 장기간으로 나눠서 갚는 형태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두 번째 물론 국비나 도비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그걸 태양광 발전 그 시스템을 만드는 발전 시스템을 만드는데 예산하고 사용되시면 고양시로서는 굉장히 좋겠죠. 당연히 첫 번째 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것이 부족하더라도 뭐 금융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죠. 에스코 사업자들이 바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 자금 거의 1%대 자금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금들을 좀 그 빌려다가 장기로 갚아 나가는데 어떤 식이냐면 기존에 있었던 전기류 그 생산 새로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생산돼서 파는 수입이 생겼을 때 그 수입 속에서 이제 이걸 몇 년간 갚아 나가는 거죠. 그건 아마 정확한 내용들은 면적과 금액에 따라 달라질 텐데 이거를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하자는 건 5년 갚을 거 10년 동안 갚아 나가면서 그 차액만큼 우리 고향 시민에게 기금으로 만들어서 돌려주자는 거죠. 다급하게 이걸 다 갚겠다라고 하지 않고 절이기 때문에 절이의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이건 천천히 갚아도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그 새로운 그 태양력 발전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뭐 매년 1억 원이다. 그리고 그것이 설치비가 5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라고 그 5천만 원을 갚아 나가는 것들을 조금 더 연장하면서 더 그 차익들을 고향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좀 더 계산해 그 여러 가지 사업 그 내용 계산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입자 발굴을 좀 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래서 고향 시민들이 갖고 계신 아이디어 경진 대회를 좀 열 생각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고향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좀 받아서 제보를 만들 수 있는 그 굉장히 많은 것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 하나 이제 제보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좀 우리가 눈여겨 보지 않았던 곳곳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뭐 이익을 위해서 있는 서비스 한다는 명분으로 이익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다시 임대료를 받던 뭐 어떤 식으로 수익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시민께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기금화시키고 이걸 기본소득으로 만들겠다는 게 저 원용의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거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그저 때가 되면 사업 계획서를 그 정확하게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 및 다시 한번 그 실행 계획을 짜서 시민들에게 발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시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고 그 제 생각과 같은 의견을 가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